네, 스타벅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이 어디 있어요? 방이 어디 있어요? 어, 방이요? 방이 어디 있지? 무슨 방? 아, 어, 방이 어디 있어요? 빵이요. 빵은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신짜오까빵 맹라탄꼼. 지난 베트남어 공부법 영상 1편에서는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어 공부편 2편, 왜 베트남어가 유독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혹시 1편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꼭 1편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영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어는 듣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도 안 들려. 발음이 너무 어려워. 저도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하고 7개월이 지나서 관광안내 통역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베트남어 플렉스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획득하여 합격하였습니다. 플렉스 시험 듣기 비중이 30%였는데 솔직히 하나도 못 듣고 다 찍고 나왔습니다. 7개월 동안 공부하였지만 정말로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도 베트남어 듣기와 말하기는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오늘은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와 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베트남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의 경우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맹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나라의 국민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문맹률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말하기와 듣기를 못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없죠.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말하거나 듣기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트남어도 외국인에게는 듣기와 말하기가 어렵지만 극복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려운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베트남 언어가 가지는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학습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먼저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베트남어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발음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국어는 억양이 모노톤입니다. 특별한 높낮이 없이 쭉 이어지는 모노톤이지만 베트남어는 6가지 성조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베트남 사람들은 성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성조가 다르면 아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조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예를 들면 비읍과 쌍비읍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느끼기엔 자음과 쌍자음, 발음 차이가 거의 없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자음과 쌍자음을 가르치는 한국어 발음 교육 영상이 많습니다. 제가 커피숍에서 대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스타벅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이 어디 있어요? 방이 어디 있어요? 방이요? 방이 어디 있지? 무슨 방? 아, 어, 빵이 어디 있어요? 빵이요. 빵은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벅스에 가서 외국인이 여기 방이 어디 있어요? 물으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노톤 발음에 익숙해져서
베트남어 발음을 접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cô ấy nói tiếng Việt rất giỏi 이렇게 올라가는 성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cô ấy nói tiếng Việt rất giỏi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4, 50대 남자분들이 베트남어를 배우시는 걸 봤는데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고 워낙 점잖은 말투가 몸에 익숙해져서 부끄럽다고 생각해서인지 베트남 성조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과장될 정도로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베트남어는 차이가 큽니다. 크게 북부, 남부의 언어가 다릅니다. 게다가 중부는 베트남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북한말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대충은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모국어니까 한국어 내공이 뛰어나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이 글을 본다면 엄청 어렵습니다.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와 남부의 차이는 내공이 탄탄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쉬울지 몰라도 외국인에게는 엄청 어려운 부분입니다. 잠깐 북부와 남부의 언어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북부 언어는 후옌과 응아 성조가 구분되지만 남부 언어는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발음의 북부는 같지만 남부는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와 남부가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발음은 남부와 북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 베트남 이름이 북부 발음으로는 단꼼이 되는 거고 남부 발음으로는 단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억양 및 말투 등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북부고 어머니가 남부인 경우에는 이러한 발음이 섞여서 더 복잡한 발음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언어 자체가 다른 언어보다는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적인 요소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봐서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은 영어를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공부한 반면 베트남어는 영어보다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또한 수능 세대의 사람들은 수능 영어 듣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어 듣기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어는 영어보다 더 늦게 공부하기 시작하고 한국에서 베트남어에 노출될 기회가 적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어에 비해서 베트남어가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것이 어린 시절에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베트남어는 그럴 기회가 없으니 실력이 늘기 쉽지 않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학원에서는 읽기와 문법 위주의 수업을 가르칩니다. 물론 읽기와 문법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듣기와 말하기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전에는 베트남어 공부를 하는 것이 베트남어 지문을 해석하고 단어 정리하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제가 VSL 3권, 4권 교재를 배우고 공부할지라도 듣기와 말하기 수준은 1권, 2권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학원을 약 1년 반 동안 다니면서 VSL 1 후반부부터 VSL 4까지 마쳤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반 수업을 했고 2주 동안 총 5시간 동안
VSL 책 챕터 한 과를 나갔습니다. 그 5시간 동안 듣기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한국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 듣기 수업을 하니까 말하기, 듣기 실력이 더더욱 안 느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솔직히 VSL 3, 4 듣기 저도 20%에서 30%밖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결론은 베트남어는 성조를 가지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투리가 존재하며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어 듣기와 말하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어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베트남어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베트남어에 대한 노출이 적고 게다가 한국에서의 베트남어 공부와 수업이 읽기와 문법 위주로 진행되면서 듣기와 말하기 실력은 읽기와 문법에 비해 많이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듣지 못하고 내가 말한 베트남어를 베트남 사람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어라는 것이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전반적인 실력이 두루두루 향상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가 베트남어 여행을 갔을 때 눈으로 보이는 간판이나 메뉴는 다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제가 화장실이 어디예요? 헬스장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베트남어로 물어보는데도 베트남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해야 합니다. 즉, 쉬운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 듣기와 말하기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쉐도잉을 할 경우 베트남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쉐도잉은 정말로 고급자분들이 할 수 있는 훈련법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쉐도잉이 정말 멋있어 보여서 베트남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열심히 쉐도잉을 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베트남어 프로그램 자막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쉐도잉을 했고 페이스북에도 올리면서 자랑했지만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고 오히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때서야 내 실력이 이 정도가 아니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초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자이신 경우 베트남어 알파벳 발음과 6가지 성조를 배우신 다음 2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어 성조가 총 6개이므로 36개의 단어 조합이 나옵니다. 이를 먼저 연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말하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VSL 1에 각각의 조합에 맞는 단어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말하기가 어느 정도 마스터되면 문장으로 된 베트남어를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발음에 집중해서 읽는 연습, 점차 익숙해지면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처럼 똑같은 빠르기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한 단어, 2단어, 3단어, 문장, 네이티브 속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2단어, 3단어로 된 베트남어도 말하지 못하는데 문장을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장으로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쉬운 문장부터 어려운 문장까지 단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그 문장을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로 똑같이 보고 읽을 수 없다면 원어민이 말하는 베트남어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부족할수록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독해 및 단어 공부가 베트남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학원이나 혼자 베트남어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문장 독해하고 단어 정리하고 베트남어 공부했다 라고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듣기와 말하기를 하는데 100%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 말하기 다른 언어보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공부할 때 듣기와 말하기 비중을 높여서 공부해야 합니다. 읽기와 문법 위주로 공부하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했지만 실제 외국인과 대화할 때는 한마디도 못했던 경험 있으시죠? 베트남어 공부할 때는 똑같은 실수를 겪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제가 듣기와 말하기 공부하는 방법, 유튜브를 통한 베트남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을 토대로 찍은 영상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땀비엣!